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0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3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윤 2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시 개묘년 을묘월 개미일이 되겠고요. 일지는 개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땐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령의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보게 되면 개라고 하는 10번째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개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개수가 되는 것이고 물상으로는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기운적인 것으로는 냉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수가 관장하는 계절은 겨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관장하는 색깔은 뭡니까? 그저 흑색의 검은 색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의미하게 되고요. 이 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든 만물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틀에 박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 음양으로 다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수가 됩니다. 음에 해당되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는 것인데 음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상대가 되는 양수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 물이고요. 냉기 이거는 개수하고 똑같습니다. 겨울을 의미하고 흑색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 임수하고 개수하고 뭐 큰 차이가 없이 똑같습니다만은 임수하고 개수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와 달리 음수가 아니라 얘는 양수가 되는 것이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해서 어저께 공부할 때 임수는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크고 넓고 그다음에 깊은 개념의 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해서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은 그런 개념의 방대한 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작은 물이 아닌 큰 물은 기본적으로 잔잔할 때 조용하지만 수라고 하는 것, 특히 임수인 대해수는 한번 요동을 치게 되면 크게 범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임수의 충분지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임수는 신왕했을 때 저렇게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성질을 갖다가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왕하면 무토와 병화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임수라고 하는 개수, 음수는 작은 물입니다. 큰 임수와는 달리 우로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냇물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또는 하늘의 치성을 드리는 정화수 같은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정수기에서 나오는 맑고 깨끗한 물 있죠.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에 탁수가 나오면 그 정수기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죠? 정화수 같은 이런 물입니다. 그래서 임수하고 개수는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임수처럼 큰 대해수와 같으냐 아니면 개수처럼 작은 물이냐라고 해서 차이가 있는데 임수는 왕하면 어떤 성질? 충분하여 범람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했는데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뭐 범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개수의 핵심, 개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청징함에 있다. 청징함이라고 하는 것은 맑을 청자에다가 맑을 진짜를 씁니다. 맑고 깨끗한 것이 개수의 핵심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개수를 설명드릴 땐 항상 음용수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정화수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단어로서 예를 들게 됩니다. 자, 사람이 먹는 물이 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먹죠. 옛날 같은 경우, 어렸을 때 같은 경우 우리는 요즘 밥 먹을 때 개인 컵을 가지고 개인으로 물을 먹지만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우리 때만 해도 그냥 큰 대접에다가 물을 받아 놓으면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이게 돌려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잘못해서 물을 먹다가 입안에 있는 고춧가루라든가 밥알을 어디다 퐁당 빠쳐 넣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찜찜해서. 그래서 음용수라고 하는 것은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데 쓰는 물이잖아요. 정화수. 그럼 이 정화수가 더러우면 안 되는 겁니다. 맑고 깨끗하고 매우 잔잔한 그 물을 떠다가 이렇게 하늘에 기도를 드릴 때 쓰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어디에 있다? 청징함에 있고 절대 탁수가 되거나 매몰이 되어서는 개수의 용도 쓰임은 절대 없어지게 된다. 탁수 매몰을 시키는 것은 관성인 토가 매몰을 시키죠. 토가 많게 되면 수가 탁수가 되고 오히려 토가 더 많아지게 되면 매몰까지 시키게 되니 천간으로 무기토가 많아지는 것도 문제고요. 지지로 진술충 미토가 있어서 충미충, 진술충, 이토충이 되는 것도 개수 자체는 매우 두려워하는 바가 됩니다. 그래서 개수일간이 토가 많아진다. 사람이 성격이 어떨까요? 매우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적인 어떤 문제, 우울증 같은 거라든가 좀 그런 것들도 겪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아무리 좋은 정관 무토라 하더라도 그 무토는 개수를 매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수가 무토가 정관에 투치되었다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해야지만 개수로서의 맑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겠고요. 개수 자체는 우로수라고 했죠. 농달샘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개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성인 금은 있어 주어서 항상 물이 끝이지 않고 흘러내릴 수 있도록 금생수해서 금으로서 인성으로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옹달샘 왕해봤자 범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개수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물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 그 물은 고여있는 물이 되고 물은 고여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임수와 달라 아무리 개수가 왕하더라도 신금 한 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개수 입장에서는 좋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 개수가 왕하게 되면은 반드시 간목으로서 수생목해서 개수의 왕한 기운을 발산시켜 주는 것이고요. 수가 왕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기가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병화로서 조후까지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양수인 임수는 왕하면은 토병화를 쓰지만은 개수는 왕하면 간목 병화를 쓰게 되고 공이 개수 임수가 약할 때는 인성인 금이 필요하고요. 개수는 왕하더라도 인성인 금 한 점 정도는 반드시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 하는 것, 월지를 뜻하는 것이고요. 월주의 지지를 갖다 말합니다. 자, 오늘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령이고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왕쇠와 한열은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북격사주, 귀격사주, 부기를 겸전할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것이다. 묘월의 절기를 살펴보게 되면, 자, 묘월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경칩이 됨으로 인해서 인월에서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인월, 묘월, 진월은 모두 춘절이 됩니다. 춘절, 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인월은 초춘이라고 하고, 묘월은 중춘이라고 하고, 진월은 봄이라고 해서 모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리고 인묘지로는 동방이라고 해서 방향은 동쪽이 되는 것이고 목이 왕한 모강절이 된다라고 해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임간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목이 왕할 때가 인묘월이고요.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되면서 토왕절이 되는 것이 진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묘월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 단순하게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목은 왕해지면 왕일수록 화를 생하게 되는 것이니 화도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인묘월은 목화가 같이 세력을 없고요. 목이 왕하면 당연히 목은 토를 극하게 되어 있으니 토도 세력이 왕하지 토는 세력을 얻지 못한다. 그 다음에 수생목하죠. 수가 목을 생하지만은 목이 많게 되면 수다 목다수축이죠. 목다수 축이 되기 때문에 수는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추론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물론 이제 조후의 의미는 크게는 없지만 금수가 많아졌을 때는 조를 할 수도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는데 오늘 이러한 묘월에 태어난 일간이 개수일간이죠. 어저께 임수였고 오늘 개수인데 개수는 임수와는 달라 더
작고 아담하고 금방 고갈될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이니, 이렇게 목이 많아지게 되면 작은 개수는 금방 어떻게 됩니까? 고갈될 우려가 있다. 고갈.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 존립하느냐 존립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문화가 아무리 융성하더라도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문화도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종교 행사도 하고 뭐 국가 중대사가 있으면 투표도 하고 해서 이 선진국에 대한 어떤 문명의 이기를 내가 해보는 거 중요한 건데, 내가 죽어서 없어요. 그러면 세상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에서 일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개념이고,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또 약한 일간인 사람들은 뭐 몸이 약할 수도 있고 정신력이 약할 수도 있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장애가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내가 뚫고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진취성도 많이 결여되어 있으니, 세상을,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내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끄달림을 받게 된다. 배가 크면요, 아주 큰 항공모함 같은 배는 바다가 어느 정도 파도가 쳐도 그거를 꿋꿋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저력이 있지만, 작은 통통배는 조그만 파도가 와도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어떻게 돼야 된다? 일단은 일간이 왕한 사주가 일단은 좋다. 왜냐? 일간이 왕해야지만 식재관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일간이 약하면 이 식재관을 감당할 수 없죠. 식재관을 감당하지 못한다? 명예, 재물, 어떤 나의 포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다 내가 내 능력껏 발휘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약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인성이 있으면 이 인성이 수를 이렇게 생하게 되죠. 금생수 하는 것이고, 옹달샘에서 땅에서 계속 용수천이라고 하죠. 물이 계속 뿜어져 올라오게 되면 그 옹달샘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서 천하를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묘월의 개수는 신금 또는 경금, 지지로 신유금 등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금이 있으면 수만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은 목을, 일간 개수의 근원을 뺏어가는 목을 갖다가 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봄에 배나무가 있고요. 봄에 사과나무가 있으면 봄에 꽃을 피우고, 그 꽃에서 결국은 여름을 지나 가을에 되면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리게 되는데, 꽃이 너무 많이 피게 되면은 한정된 물이 있죠.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는데, 한정된 물을 빨아들이는데 꽃이 너무 많으면 그 물이 다 분산이 돼버리면 실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이 목을 억제시켜준다라고 하는 뜻은, 나무에서 필요 없는 가지라든가 나무에서 필요 없는 꽃 있죠. 그런 것들은 따버리면은 그래도 남아있는 그런 결실들이 어떻다? 실하게 자라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나무를 키울 때 불필요한 것들을 키우지 않도록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묘월의 개수, 인월의 임수도 마찬가지고, 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을 얻어서 개수가 세력을 얻고, 또 타간지로에서 비경겁주를 많이 보게 되면 병화로서 뭘 할 수 있다? 목의 기운을 발산시켜서 따뜻하게 조우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묘월의 개수는 인성인 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만큼 큰 관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첫 번째로 일간, 두 번째로 월령,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격국을 살펴보게 됩니다. 격국이라고 하고요.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는 것이고, 월지 있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죠. 음대 음이 되는 것이고, 수령
수가 목을 생하는 수생목의 관계, 내가 생, 일간인 내가 생한다고 해서 아생자, 내가 생, 날생자, 내가 생하는 것이라고 해서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는 다시 식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식신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 아니라 여기는 식상이라고 해야죠. 식상. 그래서 이 식상은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의 식하고 상관의 상을 합쳐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식상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량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것은 식신이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음대음으로서 음량의 조화가 맞지 않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가 식신격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량의 조화가 맞으면 상관격. 어저께 양수가 음목인 묘목을 봤을 때 어저께가 상관격이었다. 그래서 오늘 계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식신격이 되는데, 역시나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목이 왕하고 수가 매우 쇠갈해져 있으니 설기태과한 구조. 설기태과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한 중에 다시 식상이 왕해지게 되면 약한 일간이 더욱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 설기태과라고 하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설기태과하게 되면 일간이 신약한 것이 문자 설기과다. 설기태가 설기과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신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 또는 비경겁제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비경겁제인 수를 얻는 것보다는 금을 얻는 것이 일신이익의 이로움이 있다. 일신이익이죠. 일신이익의 이로움이 있다. 금을 얻으면 수를 생하고 목을 억제해 주지만, 수를 보게 되면 일간을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을 다시 생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묘월 인월의 수는 금을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을목 투출되어 있으니 식신이 더욱 왕해져 있고요. 연지에 묘목을 다시 봤으니,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식신 3개가 있으면 그냥 식신이 3개가 있다가 아니라, 식신 3개가 있게 되면 이거는 상관으로 성향이 바뀐다, 상관화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목진상관격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계수가 연간에 있긴 하지만 이 계수 또한 목이 왕해서 얘도 고갈되고 얘도 고갈되는 그 상황에 처해져 있으니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성이 필요하다. 근데 일지에서 미토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얘는 7살이죠. 더 안 그래도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건토인 미토를 보게 되면은 밑에 7살이 개수를 갖다가 탁수를 만들려고 하죠. 신경이 예민할까요? 신경이 편안하고 사람이 안정되고 온기가 있고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 신경이 매우 예민하고요. 심한 경우 운마저 돕지 못한다고 하면 개수는 어떻게 돼요? 목에 의해서 기력이 빠지고요. 토에 의해서 극을 받게 되는 것이니 극설교집이 되는 것이다. 똥꼬집 매우 센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사람 말 잘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피해 의지 사로잡혀서 살게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된다? 인성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단점, 화가 사주에 없습니다. 미중정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기는 좀 어렵겠고요. 이 사주도 화가 매우 부족한 그런 사주인데, 목화운으로 갈 때는 화가 많아지면 안 되고요. 오히려 금수가 많아져야 되고, 금순으로 갔을 때는 화가 있어야 되는데, 원국에 화가 없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개수가 매우 약해져 있던 상황에서 금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개수를 보고요.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 비경겁제는 나를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울로는 어디로 가야 되냐.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사주가 매우 한습해지는 것이 단점이고요.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수기가 좀 부족한 것은 있으나 그래도 이렇게 음습한 사주죠. 음습한 사주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어디다? 무대운 기미대운 때 무토기토가 개수를 갖다가 탁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느냐가 그것이 좀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축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만빵, 충미충이 되게 되면 천간에 아무리 개수 3개가 있다 하더라도 뿌리가
없게 되겠죠. 축중개수 있지 않습니까? 축중신금도 있고요. 축 및 충이 되는 순간 축중의 신금개수는 토에 의해서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축중에 있는 개수신금이 신금개수가 개수를 생할 수도 없고 뿌리도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갑인, 을묘시 같은 경우 역시나 모광절에 묘미 목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차라리 기명 종아 격이 되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미토가 있으니까 종격이 된다 하더라도 파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을묘시 마찬가지 될 것이고요. 병진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중요한 것은 얘는 습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 개수가 아주 엄지손토 반쪽 정도로 통근할 수 있고요. 병화 투출되어 있으니 목화가 왕하게 되면 개수는 금방 증발돼서 말라버리겠죠. 어찌됐건 목화 온과는 안 되고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서 개수를 좀 더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도 화를 얻었기 때문에 조금 미약하다 하더라도 금수운을 가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 대번 금수운으로 가야죠. 이 개수 두 개가 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화로 종하기도 그렇고 목으로 종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태가 되죠. 사주에 보면 진짜 삶이 애매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무호기미지 천간 무토기토 투출하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개수일간이 뿌리가 전혀 없는데 무토기토가 투출된다? 을목으로 무토를 제할 수 없죠. 그러면 개수는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무난한 생시, 경신시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유시도 뭐 나쁘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래도 경신시 정도 얻어서 개수가 이렇게 생을 얻고요.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보다는 제가 봤을 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사주에 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수운이 나쁘냐? 일간이 왕해지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은 그래도 사주가 화가 없으면 온기가 없죠. 그러면 삶이 진짜 사람이 좀 냉랭하고 좀 온기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경신씨는 솔직히 말로 오늘 같은 경우는 남녀 오늘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남녀 모두 이렇게 쓸 수 있는 생신은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온기를 얻으려면 화운을 만나는 것이 좋겠고, 또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이거 인신충은 상관은 없겠지만은 인신충은 되지 않죠. 없다. 그래서 화가 부족한 것이 역시나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개시 같은 경우에도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금은 아니지만 일간 개수가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일간이 세력을 얻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화가 부족하고요.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미대운이 매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조금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일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